오늘 만나보실 분들은 오토뷰에서 처음 다루는 슈퍼카인데요. 그 첫 차, 마세라티 MC20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슈퍼카 쪽도 종종 다루게 될 텐데, 목소리에서 감을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상당히 좀 떨리는 그런 차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현대차 국내 1호차입니다. 옵션도 무지막지하게 붙이고 왔는데, 자, 마세라티라고 했을 때 기블리, 콰트로포르테, 르반테, 기존에 그란투리스모가 있었지만 조금은 평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세라티는 레이싱 쪽에서도 엄청난 기량을 자랑했던 회사인데요. 여담이지만 페라리가 가장 이기고 싶어 했던 브랜드, 바로 마세라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세라티의 최상급 모델 슈퍼카 MC20가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가볍게 고속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사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노면온도 그리고 대기온도가 너무 낮은 상태라서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주행을 할 텐데요. 조금 아쉬운 것이 오늘 측면풍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다 보여드리기에는 좀 제한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 가속, 이 정도의 가속이 나온다는 것만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타이어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타이어 예열에만 많은 시간을 지금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런치 컨트롤을 사용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측면으로 부는 바람의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속도를 올리는데 제한이 따르는데, 가속력이 어마어마한데요. 하지만 안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 좀 전에도 초고속 영역에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금 이제 제동을 한 상황인데, 그렇게 강한 힘으로 압박하지 않았는데도 캘리퍼가 디스크를 꽉 쥐는 그런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달리는 것은 아무리 이제 차에 대한 경험이 많더라도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자, 일정 수준을 달려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오늘은 또 이 깜짝 게스트가 있습니다. 이 차를 정말 제대로 다뤄줄 수 있는 최고의 드라이버를 섭외했으니까, 과연 이 차가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지 한번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저 여유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른 것보다 차가 낮게 깔립니다. 커다란 스포일러를 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충분한 그런 공력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덕분에 운전자는 조금 더 편하게 MC20를 다룰 수 있습니다. 자, 가령 이제 911 같은 경우 상당히 빠른 가속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프론트 쪽이 물론 이제 최신 992에 와서는 그런 현상이 많이 억제가 되었지만 프론트 쪽이 약간은 들리는 느낌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프론트 접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운전자가 조금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MC20에서는 그런 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뭐 고속은 뭐 당연히 잘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슈퍼카인데, 지금 사실 이 가속이나 이런 점들로 놓고 본다면 911 터보 S 저희가 탔었던 그 차와 비교를 하더라도 전혀 꿀리는 점이 없네요. 수치는 630마력이지만 이건 뭐 만족감만큼은 한 100마력을 더 쳐주고 싶습니다. 야, 마세라티 좀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스티어링 휠을 국내 최고의 드라이버, 자, 유튜브에서 유명한 드라이버분들은 몇몇 계시죠. 하지만 진짜 한국 레이싱 업계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드라이버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딱 커리어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국내에서 가장 빠르다는 스토카를 타고 있죠. 인제스피디움 기준으로만 봐도 1분 30초대를 마크합니다. 그런 차를 다루는 드라이버 중에 하나. 그리고 스토카 챔피언이죠. 자, 정희철 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우선 미드십 슈퍼 스포츠카들 대부분이 이제 카본쉘을 사용하는 게 아닌데, 지금 오늘 탔던 MT20 같은 경우는 카본쉘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셰시의 강성은 강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레이스카만큼이나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실제 코너링 중에 로드홀딩도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또 운전자가 이렇게 좌우로 조향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리스폰스도 굉장히 좋았고, 또 제동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와 서스펜션의 튜닝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브레이크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랩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돌았을 때, 또는 브레이크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줬을 때 얼마나 지속성이 좋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어떤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의 성향이 아닌 이 뉴트럴 스티어의 성향을 굉장히 크게 띄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헤어핀 구간을 돌 때 조금 무리해서 가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타이어가 언더스티어가 발생되지 않고 완전히 완벽하게 로드홀딩 돼서 뉴트럴 스티어로 코너를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동급 차량들 대비해서는 훨씬 더 운전하기 편했기 때문에 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요. 사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세라티의 이미지는 사실 오늘 탔던 이런 슈퍼스포츠카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차량을 주행해보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제 인상이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디자인 자체가 공기역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리어 쪽에 스포일러를 공격적으로 좀 더 달았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조종 안정성, 그리고 조금 더 가변적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왜 슈퍼스포츠카임에도 불구하고 리어 스포일러를 따로 개별적으로 달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스포츠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이 배기음이 사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기존에 저희가 테스트했던 911 터보 S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서는 지금 이 MC20가 소폭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촬영할 때 당시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태백 서킷이 노면이 거친 것도 있지만 노면 온도가 당시에 너무 낮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판단하기 쉬운 인제 스피디움에서 기록을 내보기로 하고요. 야, 근데 확실히 챔피언 다르구나. 이 정 선수가 중간에 다 이제 끝났다, 들어가겠다, 어느 정도 랩타임 나왔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 정도 타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왜 어택을 안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택은 일단 했습니다. 타이어 쪽에 로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제동을 할 때도 끽끽하고 코너링 할 때도 이 타이어에 마찰음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마일드하게 진짜 이 타이어의 컨디션을 너무나 잘 유지해서 탔기 때문에 야, 좀 하는구나. 나 다음으로. 자, 그럼 이제 저도 즐기러, 너만 즐길 수 있냐? 나도 좀 즐겨보자. 자, 우리 MC20 핸들링 성능을 느끼러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MC20 핸들링 성능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가 그립이 좋다 보니까 돌들이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가 조금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차가 안정감이 좋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자꾸 속도가 생각보다 높아져서 살짝 코너를 들어갈 때 오버스피드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횡으로 버티는 능력 진짜 대단한데요. 대부분의 이제 슈퍼카 영상을 보면 아마도 그럴 겁니다. 우와 그냥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자, 사실 다양한 차들이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페라리, 맥라렌, 그리고 마세라티.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이 차의 가격을 알고 난다면 야, 그 돈이면 페라리 등등등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탔었던 911 터보 S도 매우 대단한 능력을 보였죠.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차에게는 빈틈이 거의 없네요. 자, 그리고 정말 카트를 타는 것처럼 쫙 붙어서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제 그 정희철 선수가 탈 때 왜 어택을 안 하고 계속 워밍업만 하고 있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처럼 핸들링 코스에서 타보니까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자, 일단 마세라티 MC20 슈퍼카답게 이 차 3리터 최강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진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리죠. 마세라티는 직접 엔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룹 내 엔진을 가져다 튜닝해서 사용했죠. 그러나 특별한 엔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2015년부터 마세라티 엔진 랩을 가동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MC20에 장착된 네튜노 엔진이죠. 엔진은 V형 구조 6기통이며 배기량은 3.0 리터고요. 90도 뱅크 각으로 설계됐습니다. 실린더 내부는 88mm의 보어, 82mm의 스트로크를 갖는데 숏 스트로크 설계를 통해 고회전에 대응하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RPM 8000까지 돌릴 수 있고요. 물론 다른 슈퍼카와 비교하면 최대 회전 영역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낮은 RPM에서 충분한 토크가 나오는 만큼 데일리카로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됐죠. 압축비도 11대 1을 사용하고요. 핵심 기술도 엔진에 있는데 F1 머신에서 사용된 터뷸런스 Z 점화 방식을 씁니다. 말레가 공급한 것으로 프리챔버라고 불리는 작은 공간에 연료를 분사한 뒤 점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발생된 화염을 실린더 내부로 뿜어 폭발 행정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희박 연소를 이룸과 동시에 연료 소비를 낮추게 됐습니다. 또한 프리챔버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엔진과 동일한 형태로 폭발 과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연료 분사 시스템도 포트, 직분사 2개를 이용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연료 옥탄가가 낮아졌을 때 노킹 억제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 장점이죠. 임시적으로 일반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MC20 정도의 오너면 고급유만 넣겠죠. 그리고 이 엔진은 630마력, 최대 토크 74.3kg 폴스미터를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탔을 때 회전 질감이 좋았는데요. 변속기는 8단 듀얼 클러치입니다. 당연히 건식은 아니고 습식을 쓰고요. 기어비는 제법 넓은 편인데 6단까지가 가속에 이용되며 7단에서 8단은 고속주행 연비 개선에 쓰이죠. 야, V6 엔진인데 거의 뭐 직렬 6기통 그 이상의 회전 질감. 트로페오를 타면서 감동을 했었다면 이건 정말 끝이네요. 그리고 스티어링에 유격이라는 걸 거의 느끼기가 힘들고 타이어도 제법 잘 붙어서 돌아줍니다. 자, 타이어는 슈퍼카 전용으로 만들어진 브리ヂ스톤 포텐자 스포트라는 모델인데 저도 이 차를 통해서 처음 경험하는 모델입니다. 브리ヂ스톤 대중 타이어를 요즘 이렇게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하지만 스포츠 타이어 쪽에서 놓고 본다면 엔초 페라리에 들어갔던 기본 타이어가 바로 브리ヂ스톤의 포텐자 RE090이었죠. 이후에 001에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최상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의지보다 차가 더 나가버리니까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MC20 발진 가속 성능 한번 볼까요? 이 차는 우리 팀을 애먹였습니다. 가뜩이나 날씨도 안 좋은데 런치 컨트롤을 쓰려면 무려 800km 이상을 달려야 했죠.
이래저래 700km까지는 주행거리를 만들었는데 나머지 100km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속 180km 정도로 시험장을 빙빙 돌면서 주행거리를 확보했죠. 매우 사치스러운 길들이기 과정이죠. 그렇게 가속 성능을 측정했는데 마세라티가 얘기하는 2.9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휠스핀이 많았기 때문인데 꽁꽁 얼어붙은 노면, 온도가 오르지 않은 타이어, 이런 조건들이 제 성능을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측정된 발진 가속 시간은 3.6초대였는데요. 지금은 여기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4륜 구동차였다면 노면 영향을 적게 받는데 확실히 후륜 구동이라 초기 미끌림 제어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도전해 볼 예정인데요. 저희 예상으로는 엔진 출력, 실제 토크를 감안했을 때 못해도 3초대 초반 정도는 무리 없이 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운이 좋다면 마세라티가 주장하는 2초대도 가능할 수 있고요. 이제 시속 200km까지의 기록을 볼까요? 그래도 9초대를 마크했습니다. 노면만 좋아진다면 여기서 0. 몇 초는 더 줄일 수 있겠죠. 야, 요거 노면 온도만 조금 더 잘 나왔다면 보다 좋은 성능을 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차 처음 샀을 때 런치 컨트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500마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기준으로는 800km를 넘어서죠. 그 거리에 이르러야 비로소 런치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변속기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스티어 특성은 완벽한 뉴트럴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지 않는 이상에 차가 나를 배신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앞서 고속주행 능력, 바람이 많은 환경이면 당연히 차가 쏠리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 그리고 에어로다이나믹 성능으로 그대로 붙어서 밀고 나가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 나무랄 부분이 정말 없고요. 자, 우리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 무려 2천만원짜리 옵션인데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내는 성능도 한번 볼까요? 카본 브레이크 시스템, 브레이크 길들이기 과정이 조금은 수월한 편입니다. 하지만 MC20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성능을 낼 정도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MC20는 최단거리 33.85m의 제동거리를 보였습니다. 최장은 34.7m로 나왔고요. 노면 컨디션이 좋아지면 마세라티가 주장하는 33m 내외의 제동거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페달 조작감도 좋았고 옵션으로 제공되는 카본 브레이크의 성능도 충분히 만족할 만 했습니다. 물론 타사들의 세라믹 브레이크도 성능이 좋은 편이죠. 때문에 그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긴 어려워도 슈퍼카에 어울리는 성능 그리고 조작감을 얻어냈다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고속에서 제가 신뢰감, 사실 이제 차를 오래 타다 보면 제일 두려운 것이 타이어에 의한 미끌림 이런 게 아니라 이 제동에 대한 이 자신감이 없으면 드라이버는 가속 페달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MC20 다른 차도 그랬지만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상당한 신뢰도를 주고 있거든요. 가속, 제동, 코너링은 미쳤어. 자, 여기서 중요한 슈퍼카라고 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막 무식하게만 타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일상 주행이 중요해지는데, 자, 일상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승차감이죠. 아마도 이 차의 오너들이 가장 먼저 놀랄 것은 승차감입니다. 기본 구조는 더블 위시본을 기초로 합니다. 여기에 세미 버추얼 스티어링이라는 기술을 담았죠. 그룹 내에 있는 알파로메오가 선보였던 기술인데 가상의 축에 휠이 움직이는 것처럼 구현해주는 기술이죠. 덕분에 타이어의 콘택 패치,
쉽게 말해서 접지 면적을 보다 이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코너링 한계 속도를 높일 수 있고요. 혹자는 서스펜션을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오메트리는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직접 체감하는 것이 더 좋죠. 다른 스포츠카, 슈퍼카들의 성능도 대단하지만 노면을 움켜쥐는 그 능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실제 911보다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리면 과장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매우 부드럽습니다. 특히 소프트 모드에 있을 때, 자, 저희가 얼마 전에 BMW M135i를 탔었죠. 그것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도 많이 제공이 되는데요. 승차감은 좋습니다. 노멀 상태에서는 소프트 모드가 유지되는데 이때 버튼을 누르면 미드 타입으로 바뀌죠. 조금 더 단단해진다는 얘긴데요. 스포츠 모드 혹은 코르사 모드로 주행할 때는 단단함이 기본인데 이때 버튼을 누르면 소프트로 바뀝니다. 일상용 스포츠카로서 손색 없는 승차감, 911 터보급과 비교를 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승차감을 갖췄습니다. 모든 것을 쓰고 내가 제어할 자신이 있다면 코르사 모드로 돌려주면 됩니다. 좀 길게 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다시금 여기서 약 5초? 3초, 5초 정도 잡고 있으면 ESC 오프라는 램프가 뜨죠. 저는 사실 ESC 오프 모드를 이 차에서 쓰지는 못했습니다. 차값이 얼만데. 어제 정희철 선수는 썼거든요. 부럽다. 그리고 웬 모드를 지원하는데 포르쉐가 992에서 웬 모드를 선보였고 상당히 극찬을 받았는데 저희가 처음 차 테스트를 진행할 때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노면도 상당히 미끄러운데 다행히 이 고출력의 슈퍼카를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랩터 기능을 쓸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차고를 들어주게 되면 어지간하게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려요. 자, 50mm 가량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덕분에 상당히 편합니다. 다만 옵션이라는 거 800만 원. 자, 이 차에는 정말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기본 가격은 3억 900만 원입니다. 비싸죠? 하지만 옵션을 몇몇 추가해야 가치가 상승하는데요. 테스트카에는 카본 옵션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 패키지의 가격은 약 7,100만 원 정도입니다. 카본 브레이크도 옵션인데요. 약 2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갖고요. 컬러도 옵션인데 기본 컬러는 블랙만 제공됩니다. 나머지 컬러는 모두 옵션인데 현재 보시는 블루 컬러 약 900만 원을 지불해야 하죠. 마세라티 MC12가 보여줬던 화이트 컬러를 원한다면 약 2,800만 원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MC20가 지금 나오는 영상과 같은 무광 화이트로 꾸며지죠. 루프가 블랙으로 마감되었죠? 800만 원입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옵션인데요. 기본 사양은 6개 스피커를 쓰지만 옵션을 택하면 소너스 파베르 사운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스피커가 12개로 늘어납니다. 조금 더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들려주는데요. 하지만 꼭 추천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슈퍼카에서는 차량 자체가 내는 사운드를 듣는 것이 더 좋으니까요. 스티어링 휠도 약 110만 원 정도, 시트도 옵션인데요. 자, 시트백에 마세라티 로고가 보이죠? 190만 원입니다. 알로이 휠도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옵션을 모두 더한 테스트카의 가격은, 참고로 저희가 추천하는 MC20 세라믹 브레이크 그리고 리프트 기능 정도만 추천드리고 싶네요. 물론 나머지는 취향이니까요. 카본이 이쁘긴 한데 좀 많이 비싸네요. 그 가운데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죠. 바로 전자식 LSD를 꽂고 싶은데 원래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계식입니다. 마세라티 기계식 많이 쓰죠. 하지만 전자식이 되었을 때는 조금 더 탄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센서에 의해서 이제 검출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제어를 해주는데 그 때문에 조금 더 안정화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취향이거든요. 기계적 감성 그리고 이 제어에 의한 느낌이 좋다면 사실 기본으로 제공되는 LSD의 성능 역시도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저는 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주행 연비가 좋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이제 장거리 운행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타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탱크를 가득 채웠을 때 약 500km 정도는 갈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슈퍼카로 500km를 달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대단합니다. 물론 가벼운 무게도 도움이 되겠죠. 무게 배분 보고 갈까요? 미드십 스포츠카가 그렇듯 전륜축이 더 가볍습니다. 배분상 40.65대 59.35 수준을 보였는데요. 이 무게는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약 1700k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죠. 이번에는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디자인은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센트로 스틸레 마세라티에서 했습니다. 우아함과 스포티함을 유지한다는 테마 안에서 말이죠. 전면부는 의외로 공격적입니다. 램프 디자인도 좋죠. 미드십 특성에 맞춰 공기 흡입구를 줄이고 프론트 윙을 강조했습니다. 안정적인 측면 디자인도 좋은데요. 도어는 버터플라이 방식으로 열리죠. 마세라티는 승하차가 편하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이 구조에서 승차감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하차감은 최상이죠. 도어 디플렉터도 공기 흐름에 맞춰 디자인이 되었고 이 덕분에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다는 것이 마세라티의 설명입니다. 컬러는 총 6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새롭게 구축한 모데나 도장 공장에서 진행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수 컬러가 옵션입니다. 새 공장을 세웠으니 공장 설립비를 뽑아내야겠죠? 디자인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멋만 추구할 수는 없죠. 이를 위해 달나라 풍동시험실에서 2000시간 이상 실험을 했습니다. 토끼가 방아 찍는 그 달나라 아니고요. 1000회 이상의 시뮬레이션 시험도 더해졌죠. 오늘 보여준 안정감, 아마도 여기서 일조할 겁니다. 차체는 카본을 기초로 합금과 조화를 이뤄 설계됐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좋죠. 2개의 머플러도 제법 멋스럽고 리어윙은 없지만 트렁크 리드가 차체를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카본이죠. 앞서 카본 패키지가 7,1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카본 패키지를 택하지 않고 스포일러 부분만 카본으로 마감한다면 단돈 1,100만원만 추가하면 됩니다. 후드 커버를 투명하게 만들어 엔진이 보이죠? 커버는 카본인데요. 카본 패키지 없이 단독으로 구입하면 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야, 역시 뭐 에어로다이나믹 등등등 다 좋긴 하지만 그냥 디자인 자체도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인테리어는요? 우리는 MC20의 인테리어를 더 자세히 촬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세라티는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주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대충 찍었습니다 라고 담당 PD가 불만을 토로했죠. 앞서 달리는 장면들도 다소 소극적이죠. 타이어를 아껴야 한다는 신신당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차가 계속 전국을 돌며 전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달려볼 예정입니다. 인테리어는 간소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개의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보를 표출해내는데 인포테인먼트 반응 속도가 제법 빨라졌습니다. 사용 편의성도 좋아졌고요. 다만 공조장치를 컴포트로 표현한 것이 어색하죠. 또 내기 순환 모드 버튼을 너무 작게 만들어 사용할 때 불편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워치와 연동이 되고요.
스티어링 휠도 피아 GT1 챔피언과 함께 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손에 잘 잡히죠? 글러브를 꼈을 때도 좋았고요. 시동 버튼, 런치 컨트롤 버튼도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죠. 변속은 버튼으로 하는데 드라이브 모드, 수동 모드를 이 버튼으로, 후진은 R 버튼을 눌러 사용합니다. 양쪽 패드를 당겨주면 중립이 되고 주차를 할 때는 시동 버튼을 끄면 자동 활성화됩니다. 전자식 파크 브레이크도 갖고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습니다. 물론 ACC는 아니고요. 양쪽 윈도우는 중앙에 있는 이 버튼으로 열고 컵 홀더는 하나죠. 시트는 편합니다. 이탈리아 브랜드인 사벨트와 협업했는데요. 하지만 시트 높낮이를 조절할 때 쿠션 앞뒤를 독립적으로 조절하지는 못합니다. 소재 특성상 통풍 기능도 없고요. 트렁크를 볼까요? 앞쪽은 47리터, 뒤쪽은 101리터 수준인데요. 근데 단점으로 지적할 것도 있는데요. 일단 뭐 다른 슈퍼카들도 그렇지만 화물 적재 공간이 매우 적습니다. 가방 하나 넣기가 그렇고, 자, 이 잠금 부분에 커버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가끔은 가방을 넣었을 때 이 중간에 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마감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 디지털 룸미러를 달았는데 너무 원근감에 대한 개념이 없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뒷차가 있을 때 마치 사고가 날 것처럼 바짝 붙은 느낌을 줍니다. 이런 이제 줌 아웃 기능에 대해서는 마세라티가 꼭 추가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는데 아쉽게도 무선 충전 기능을 이렇게 휴대폰을 얹었을 때 장애물이라고 자꾸 뭔가 이제 이물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폰이 이물질은 아니거든요. 이 충전 기능이 조금 더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앞서 보셨지만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했어요. 오늘 만난 마세라티 MC20 그냥 모든 것이 끝내줍니다. 자, 스포츠카에서 필요한 가속, 제동, 코너링, 거기에 안정감, 덧붙여 승차감까지 데일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려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다 희석시킬 능력을 갖춘 만큼, 뭐 사실 이 차를 가지고 마일리지를 늘리는 것 자체가 감가 측면, 모든 슈퍼카가 그렇죠. 여기서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뭐 필요하면 장거리를 뭐 어떻게 타고 가든 이 부분 자체가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존재감 있는 디자인, 무엇보다 이 도어를 열 때 시선을 확 끌게 되잖아요. 다만 좁은 데서 내릴 수는 없지만, 자, 이처럼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성능에 대해서 충실하게 구현해 놓은 것이 바로 마세라티 MC20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첫 슈퍼카, 공식 오토뷰가 이제 촬영한 첫 슈퍼카인데, 사실 마세라티가 만들었으니까 뭔가 좀 슈퍼카니까 페라리, 람보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네요. 오늘은 최고의 성능, 여기에 컴포트까지 곁들인 마세라티의 슈퍼카 MC20를 만나봤습니다.
야, 어때? 슈퍼카다, 그지? 야, 후륜인데 안정감이 이렇게 좋아? 이제 뭐 기존에는 우라칸도 좋지, 페라리도 좋고, 근데 페라리보다 이 안정감 측면에서는 더 이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카메라도 힘들어하네. 열이 충분히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온 동네에 있는 자갈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갈들이 이 차의 가격을 알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와, 여기까지 봐주셨네요. 자, 엄청나게 길었던 MC20 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퀴즈를 맞추신 분들께 마세라티가 제공하는 기념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